오늘은 그 스님들의 참선을 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어떤 병이죠, 병. 스님들이 좌선하는, 정확히 말하면 좌선이죠. 좌선을 하시는 스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선병 중에 하나가 이 상기병입니다. 상기병. 냉병이 있고 상기병이 있는데, 상기병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윗상자, 기운기자, 병들병자.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병이 드는 병을 상기병이라고 그래요. 이 상기병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속에 흐르는 어떤 기운들, 에너지들의 흐름이 머리 위로 올라와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쑤시고 또 눈동자까지 빨개지고 정말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프고 쑤신 병이 상기병입니다. 수승화강 그렇죠. 수, 물은 위로, 차가운 물 기운은, 차가운 기운은 머리 위로 머리로 와야 되고, 그래야 머리가 열이 많이 나잖아요. 원래가 머리에 열이 많기 때문에 머리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는 차가운 기운들, 우리 몸 안에 있는 차가운 기운들이 수승 위로 올라오고, 화강 더운 열기들, 머리에 몰렸던 더운 열들은, 기운들은 밑으로 하강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뜨거운 열기가 계속 찹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상기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기병은 왜 걸리느냐? 상기병은 참선하는 스님들이,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왜 상기병이 걸리느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로 딱 줄인다면은 욕심이죠. 욕심. 공부를 빨리 성취하겠다는 욕심. 깨달음을 빨리 성취하겠다는 욕심이죠. 욕심.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이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 이거 공부가 잘 되는구나. 여기서 뭔가 더 밀어붙이면은 곧 터지겠구나, 깨달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 나만이 아는 그 느낌이. 그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용맹정진, 용맹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체의 어떤 조화가 깨졌다든가, 또 뭐 음식 섭취라든가, 또 수면 부족, 이런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니까는 몸의 에너지들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수승화강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다가 용맹심은 있고, 머리로 이제 머리에다 막 집중을 해서 머리로 공부를 하니까는 기운들이 다 머리로 몰리는 거죠. 머리로.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용맹심으로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공부를 밀어붙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상기병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떤 내가 공부를 해 나가오면서 뭔가 느낌상 공부가 잘 된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고 용맹심을 내면은 뭔가 이게 좀 터질 것 같다, 깨달음이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밀어붙이는 공부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진짜로 이제 또 발심에 대한 욕심이에요. 발심.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태하게 공부해서는 안 되지. 또 이렇게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되지.
이번 차례는 내가 정말 용맹심을 내서 재발심을 해서 공부를 한번 밀어붙여보자. 그리고 딱 각오를 하고 이빨을 꽉 깨물고 각오를 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미 시작할 때부터 벌써 문제가 생길 소지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딱 긴장을 했잖아. 긴장을 벌써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긴장을 딱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 막 용을 쓰고 하는 거지. 이제 용을 쓰고 차라리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반철 지나면서 공부가 하고 나는 해도 안 되는 거라 희지부지 해버렸으면은 상기병은 안 걸려요. 그런데 의지가 또 굳건하거든, 강하거든. 의지가 이 굳건한 의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미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머리에서 이상한 그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더 밀어붙이는 거야. 더 공부가 잘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더 운명을 힘을 써서 밀어붙이다 보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기병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6단 두 개 다 6단심이거든요. 6단심 두 개 다. 공부는 특히 좌선은 억지로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좌선은 용맹심도 자연스럽게 용맹정진도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지 억지로 막 각오를 하고 막 힘을 쓰고 이 딱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긴장을 하면은 몸이 굳고 머리에 신경이 기운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 긴장을 딱 하면은 그 머리가 아프죠. 당연히. 우리 왜 꼭 이 마음 공부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내가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머리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골치가 아프잖아요. 찌끈찌끈하니 스트레스가 그거잖아요. 머리로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뒷골이 아프고 머리로 하기 때문에 이 머리로 뭔가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기병이 걸리는 거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억지로 힘을 써서 용맹심을 내서 하긴 하는데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전호흡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단전호흡을 하는 거고 단전호흡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의식을 아랫배에다가 단전호흡을 하지 않아도 의식을 아랫배에다 두고 아랫배에서 숨을 쉬고 아랫배에서 내 의식이 내 머리가 아랫배에 있다 생각을 하고 아랫배를 배꼽을 바라보면서 아랫배를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배꼽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지만은 이 의식은 배꼽 쪽에 마음 아랫배 쪽에 가 있는 거죠. 아랫배 쪽에 아랫배에서 이목고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랫배에서 시선이 저기 가 있으면은 저 시선이 있는 곳이 아랫배다 생각하고 아랫배에서 그런 공부를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기운들이 올라가질 않고 아랫배로 내려와요. 아랫배로. 왜냐하면 이 머리가 아랫배에 있다고 마음을 여기다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기병을. 그러면 상기병이 걸렸으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기병이 걸렸으면은. 상기병이 걸리면은 이제 일단은 평상시에는 머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좌복위에 앉으면은 공부를 하겠다 좌선을 하려고 앉으면은 아파. 앉으면은. 그렇지 않고 일어서서도 화두를 들려고 하면 아파. 화두를 들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두를 들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일어서서 천천히 도량 주변을 천천히 맨발로 천천히 도르면서 화두는 생각하지 말고 이 발바닥에다가
발바닥에다가 의식을 집중을 하고 천천히 땅을 바라보면서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하고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은 위로 올라와 있던 이런 그 기운들이 밑으로 발바닥으로 내려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들 있죠. 돌. 울퉁불퉁한 뾰족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모양이 불규칙적인 뭐 개천이나 냇가에 그런 돌 있는 곳에 잔 돌들이 뾰족뾰족하고 둥그렇고 하는 돌들, 거기에 가서 얇은 신발, 고무신 같은 거 좋죠. 밑창이 얇은 거. 맨발로 하면 이제 뾰족한데 찔리면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고무신 같은 거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고 그런 자갈밭을, 뾰족뾰족 둥그렇고 불규칙한 자갈밭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뾰족뾰족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발을 안 다치려고 조심조심 바라보면서 발도 조심조심 하면서 걷겠지요. 그 과정이 바로 머리로 올라와 있는 그 뜨거운 기운들을 밑으로 다 내리는 과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의식이 여기 안 있고 저기 밑에 발밑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규칙한 돌들을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위로 올라왔던 어떤 기운들을, 에너지들을 다시 화강 밑으로 내리는 그런 이제 반복된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 상기병은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기병이 걸리는 원인은 육단심으로 억지로 용맹심을 내서 하는 바람에 몸의 조화가 무너지고 몸의 기운들이, 뜨거운 기운이 위로 뜨고 무거운 기운이, 차가운 기운이 위로 떠야 되는데 뜨거운 기운이 위로 뜬 겁니다. 열기가.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단전호흡을, 아니면은 아랫배에다가 마음의 의식을 두고 아랫배로 화두를 챙기고 아랫배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기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경내를, 마당을 맨발로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의식을 발바닥에다가 주면서 천천히 경내를 돌아다니면서 뜨거운 기운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더 빠른 방법은 울퉁불퉁한 뾰족한 돌도 있고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얇은 고무신 같은 거, 얇은 신발을 하나 신고 그 자갈밭을 걸어 다니면은, 뾰족뾰족하고 둥그렇고 한 자갈밭을 걸어 다니면은 뾰족뾰족한데 찔리지 않길로 잘 아래를, 땅을 살펴보면서 거기 그 자갈밭을 살펴보면서 걷기 때문에 시선이 밑으로, 열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발바닥에 혈자리를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자극을. 그러면서 이제 몸의 기운들이 다시 원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뜨거운 기운은 내려오고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오면서 몸의 순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자갈밭을 그때 자극을 막 주니까 혈자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기병을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병 정도 걸리실 정도로 수행을 하시면은 대단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도 뭐 상기병을 안 걸려봤어요. 선을 모르고 초창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간의 두통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상기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저는 바로 요가를 시작을 했고 단전호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기병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주변에 이제 상기병 걸린 스님들을 뵈면은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냉병하고, 몸이 차가워진 냉병하고 머리가 뜨거워진 상기병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몸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가를 해야 돼요. 요가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요가 안 하고 단전호흡을 하지 않으면 운동이라도 해야 돼. 하다못해 걸어다니는 운동이라도 꾸준하게.
그래야 이거 조화가 이루어져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상기병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